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위해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군대에 있는 당신 걱정이 있다고요? 고민이 있다고요? 혹시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랑하고 싶은가요? 뭐가 걱정입니까? 제가 다 해결해 드립니다. 딱딱한 군대요? 에이, 그게 언제적 얘기래요? 요즘 군대 안 그래요. 군대 안에서 뭐하고 쉬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 또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왔습니다. 여기는 행군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러니. 오늘 놀리나요? 표정도 꼼짝. 저는 꼬급자 꼬급자. 오, 닮았어요. 언니 닮았다. 아시겠죠? 우와.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시고. 아시겠죠? 롤리. 두 번째 힌트 안 드려도 되겠죠? 네. 우리 뿌걸들, 우리 국방TV의 자랑스러운 아이콘들이잖아요. 네네. 딱 아시겠죠? 아영 씨가 쳐서 솔직히 몰랐어요, 저는. 네. 자, 우리 뿌거리를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뿌거리 왜요? 뭐 얼마 전에 음원 나온 거. 네. 잘 돼가지고, 아우, 기분 좋아요. 대박 개인적으로. 났죠. 예. 또 자랑스러운 뿌걸이 또 장병들한테 또 한 번 의리를 지켰다고 해서 제가 지금 기분이 좀 업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브레이브걸스가 위문 공연에서 이슈가 돼서 역주행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뿌걸들이 무더위에 고생하는 장병들을 위해서 여름용 기능성 네일 10,000벌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10,000벌. 만벌. 지난 6월 17일 육군 5사단에 장병 기부 물품을 전달했다고 해요. 이날 기부 물품을 전달받은 5사단은 한반도 중부 최전선을 방어하는 부대로 지금까지 코로나19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 등등 다양한 대민 지원 활동, 화살머리 고지, 백마고지 일대에서 6.25 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수습을 하고 있는 부대라고 합니다. 아, 고생 많습니다. 네. 대단한 부대죠. 여름에 진짜 뿌거리 기부한 네일을 입고 작업하면 물론 힘든 작업과 훈련이겠지만 얼마나 뿌듯하고 기분이 좋겠어요. 장병 여러분 힘내세요. 아, 정말 얘기만 들어도 기분이 너무 좋네요. 아, 우리 뿌걸 칭찬합니다.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럼 다 같이 롤린 춤추면서 행군기 신나게 한번 시작해볼까요? 롤리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안 사랑. 행복했던 연애에 빨간불이 켜져서 고민이시라고요. 장병들의 모든 연애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자유롭게 사랑하라.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안 사랑. 네, 장병들의 연애를 책임지는 부사.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나요? 네, 오늘은 이것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는 고민 장병의 우와, 되게 사연이에요. 느끼시고. 지금 여자친구의 속은 답답하다 못해 터질 지경이라고 합니다. 대체 둘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보세요? 형님, 누님들 저 큰일 났어요. 일이 꼬여도 단단히 꼬인 것 같다고요. 제 여친은 사람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착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에요. 좋네. 6개월의 시간 동안 화 한 번 내지 않았죠. 오. 그런데 그랬던 그녀가 최근 확 변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한 달 전. 자기 지금 뭐해? 보고 싶다. 나 잠깐 옆 생활관 선임이 일 좀 도와주고 왔어. 아, 더워 죽는 줄 알았네. 그랬구나. 나는 학교 갔다 왔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자기가 더 보고 싶더라. 뭐야. 자기 오늘따라 내 생각 많이 했구나. 집에 오면서 내 사진 봤어? 사실 오늘 조별 과제하다 선배한테 왕창 깨졌거든. 선배가 보기에 PPT 자료 조사가 별로였나 봐. 자료 조사? 그래, 그거 중요하지. 기초를 다지는 일이잖아. 뭐든지 이 뼈대가 중요하다고. 근데 얼마나 못했길래 선배한테 혼까지 났대? 대충 한 거 아니야? 대충 하긴 이틀 밤 꼴딱 세워서 한 건데 내 딴엔 진짜 열심히 한 거라고. 근데 팀원들 앞에서 대놓고 뭐라고 하는 게 말이 돼? 완전 어이가 없네. 에이, 이틀 밤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거지. 조별 과제면 다 같이 학점 받는 건데 한 사람이 못하면 다 같이 피해 보는 거잖아. 싸워서 하는 거지. 나 같아도 후배가 못하면 그럴 것 같은데?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니까 받아들여. 아, 맞다. 나 오늘 선임이 일 잘한다고 칭찬했다는 말 했나? 나만한 후임이 없다고 입이 탈토록 말하시더라고. 아 그래? 오빠는 아주 좋겠네. 나 오늘 컨디션 안 좋아서 좀 쉬어야겠다.
자고 일어나서 연락할 테니까 오빠도 좀 쉬어. 5일 후. 자기 오랜만에 친구 만났다면서 잘 놀았어? 아니 뭐 그냥 뭐. 목소리가 왜 그래? 재미없었어? 오늘 핫한 데 간다고 좋아했잖아. 그게 아니라 얘네 1년 만에 만났거든? 근데 보자마자 뭐라는 줄 알아? 진짜 어이없어. 진짜 너무 진짜 어이가 없어. 어? 피부가 많이 상했다느니 살이 찐 것 같다느니 다짜고짜 그런 말 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아? 나 진짜 어이없어. 그러게 자기도 먹지만 말고 피부에 양보 좀 하지 그랬어. 근데 수민이 이제 진짜 피부 관리 좀 해야 하나 봐. 만나는 친구들마다 그러네. 오랜만에 나 휴가 나가서 보면 깜짝 놀라는 거 아니야? 뭐? 네. 완전 어이없어. 야, 그 정도 아니야, 진짜. 나 요즘 피부 완전 관리해. 에이, 자기 매일 술 마시고 화장도 안 지우고 자잖아. 내가 본 것만 해도 몇 번인데 20대 피부 그거 평생 가는 거 아니다. 관리 안 해주면은 한 번에 확 간다고. 있을 때 지켜야 돼. 알았으니까 장착해라. 관리의 생명은 부지런함인 거 알지? 쩍쩍 갈라진 피부는 1일 1팩이 좋다고 하던데 여기도 애들 보면 꼬박꼬박 팩하더라고. 아, 자기도 좀 보내줄까? 수민이 피부도 좀 살려야지. 진짜! 좀 그만하라잖아! 말귀 못 알아들어? 내 피부 내가 알아서 한다고. 오빠는 지금 이 상황에 그런 말이 하고 싶어? 진짜 눈치 반 말아먹었나 봐. 눈치가 없다니. 제가 눈치가 없다니요. 살면서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야, 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아이고. 여자친구가 갑자기 화를 내는 게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눈치가 없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해가 솔직히 안 돼요. 예, 사연을 보면 고민장병은 틀린 말을 사실 뭐 한 거는 뭐 하나도 없죠. 부대에서 뭐 칭찬받았던 일 뭐 이야기하고 뭐 피부 때문에 고민하는 여친을 위해서 마음의 잔소리 좀 뭐 한 것뿐인데 하는 족족 다 옳은 말이에요. 하지만 점점점. 네, 그렇죠. 맞습니다. 틀린 말을 한 건 없어요. 눈치가 진짜 눈치가 와 이렇게 없어서 사회생활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너무 없어요. 와 지금 뭐 여자친구 상황이나 기분은 고려를 하나도 하지 않고 본인 생각에 옳은 말만 계속 이제 한 거죠. 네. 이런 타입이 주변에 좀 있어요. 그 주변에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말 그대로 눈치 없는 성격이잖아요. 우리 행군기 가족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네. 좀 눈치가 빠른 편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눈치가 없다, 느리다? 저는 좀 빠른 편이에요. 편인 것 같아요. 눈치를 보는 집단 생활만 쭉 했던 것 같아요. 예, 남중 남고, 연극영화과, 수색대대, 예, 그리고 개그맨, 그리고 좀 편하게 좀 살까 해서 결혼했는데 아직까지 눈치를 점점점. 예, 많이 보다 보니까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영 씨는? 딱 중간 아닐까. 어쩔 때는 눈치가 좀 빠른데 어떨 때는 진짜 없어요. 네, 딱 중간인 것 같아요 저는.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 아예 없지 않나? 그래요? 나름 눈치 빠르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눈치 없다고 많이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눈치가 좀 느린 편이라서 전 눈치를 많이 봐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너 왜 이렇게 눈치를 보니? 어딜 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도 좀 눈치를 보는데 빠르진 않더라고요. 노력하고 있어요. 눈치만 봐요 이렇게. 아, 눈치 보는 거랑 눈치가 빠른 거랑은 또 다른 건가? 저는 되게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눈치를 빨리 그러니까 알아차리려고 하는 거죠. 저는 눈치를 많이 보다 보니까 눈치가 좀 빨라지던데. 오, 맞아요. 그게 맞죠. 그래요. 사실 뭐 눈치라는 게 연애할 때도 필요하지만 진짜 없어서는 안 될 곳이 바로 군대잖아요. 군대에서 눈치 없으면 복무 기간이 정말 몇 배로 힘들어집니다. 큰일 나죠. 이거는 이제 현재 군인이 두 분이 제일 뭐 잘 아실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눈치가 좀 빠른 편이에요? 어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눈썰미가 좀 좋다고 해서 좀 누가요? 이게 제가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학창 시절 때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에.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가끔 친구들이랑 야자 땡땡이 치고 이제 PC방을 자주 갔는데 근데 이제 하루는 이제 야자 감독한 선생님이 구두가 아니라 운동화를 신고 오셨더라고요. 그걸 눈치채고서
이제 저는 저 혼자 이제 PC방을 안 갔는데 역시나 그날 이제 선생님이 고등학교 주변 PC방을 모두 돌면서 땡땡이 치는 애들 잡았더라고요. 아, 눈치 진짜 빠르네. 예, 그래서 와, 저거랑- 신발만 보고 어떻게 그거를 인정, 인정. 예상해? 그랬더니 친구들이 저보고 그 다음날 악마 해가지고 되게 좀 예. 예. 아 저는 이제 여기 사연 보면서 제 사연인가? 진짜요?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좀 눈치가 좀 없는 편인데 여자친구가 이제 속상하다고 이제 고민 사연처럼 여자친구가 얘기를 하면은 제 기준에서 우선 뭐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제 기준에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너가 참는 게 어때? 뭐 이렇게 조언을 하면은 꼭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싸우게 되고 티격태격하게 되고 이제 저희 애인하고 이제 다투더라도 좀 빨리 풀려요. 저 같은 경우는 애인은 안 풀렸는데. 눈치가 없으니까. 눈치 없는 사람들이 화도 빨리 풀려. 맞아 진짜. 그래서 좀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두 분의 군 생활은 안녕하시죠? 네, 확인차. 네. 자, 아무튼 군대에서만큼이나 연애할 때도 눈치가 없으면 힘들죠. 내가 속상한 이야기를 이제 연인한테 털어놓는데 고민장병과 같은 대답이 돌아온다? 오, 이거 힘들죠. 그쵸. 대화가 안 통한다는 생각이 들죠. 맞습니다. 고민 사연 속 상황처럼 나는 오늘 선배한테 혼나서 우울한데 막 자긴 칭찬받았다고 신나가지고 막 자랑하면 진짜 막 얘가 날 놀리나 아주 얄미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다툼으로 이어질 상황이죠. 완전히. 예, 당연히 여친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죠. 하지만 이제 제가 고민장병의 입장을 조금만 대변해 보자면 뭐 대변하고 싶지는 않지만 자, 피부 때문에 고민하니까 1일 1팩을 해보라고 해결책을 제시한 건데 점점점. 점점. 그게 고민인 거예요. 저도 왜 이 고민 장병은 자기가 선생님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꾸 해결책만 주려고 하는 건지 이게 의문인 거예요. 여자친구가 원하는 건 뭐다? 완벽한 해결 방안이 아니다. 공감해 달라는 거다. 자, 나 오늘 이만큼 힘들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속상했다. 그러면 우쭈쭈 속상했구나. 이걸 바라는 거지 해결책을 바라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예, 확실히 대부분의 남자들이 보면 여자친구가 어떤 고민이나 이런 걸 얘기했을 때 그거를 공감해 주는 게 우선인데 해결해 주려고 해요. 맞아요. 인터넷 글 많잖아요. 나 살쪘지? 그러면 운동해야겠다. 운동하자. 와. 같이 네. 하자. 일단 중요한 거는 고민장병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여자친구의 기분을 눈치채지 못해서 한 행동이고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자친구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본인의 감정을 얘기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눈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말 속에 숨겨진 의미보다는 있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많은데 맞아. 정말로 눈치 없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었으면은 눈치 없다는 소리를 좀 덜 듣지 않을까. 그렇다면 과연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더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코너 속의 코너 수민이의 여심저격 여심탐구 분석 데이터 연애 전문가 지수민입니다. 눈치가 빠르면 과연 연애도 행복할까요? 그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대학의 유승희 교수팀이 연구를 했습니다. 연애 중인 참가자들에게 무표정한 사진을 계속 보여주다가 아주 짧은 찰나의 시간에만 감정이 드러난 사진을 보여주는 실험이었는데요. 그 결과 짧은 시간 동안 스쳐 지나간 사진 속 표정을 정확하게 맞춘 사람들은 연애 만족도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표정을 알아채는 것과 연애 만족도는 무슨 관계일까요? 눈치라는 건 상대방의 감정과 기분을 빠르고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눈치가 빠르면 다툼이 줄어들어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옛날 어르신들 보면은 야, 너도 왜 이렇게 눈치를 보냐라고 했는데 그렇죠. 이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네요. 이제는 부정적인 게 아니라 좋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눈치 보네. 와, 좋아. 잘해. 아주 잘하고 있어. 계속 눈치 보도록. 더 심하게 눈치를 보도록. 그러니까 눈치 다른 말이 센스인 거잖아요. 센스. 순발력 있게 상황 변화를 빠르게 알아차리고 대처하는 사람을 눈치 빠르고 센스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연애할 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자, 이제는 근데 저희가 이제 고민장병한테 해결책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눈치가 없어서 여친과 트러블이 생긴 이 고민장병의 사연이거든요. 저희가 어떤 해결책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고민 장병이 그래도 조금
저도 눈치가 없는 편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웃는 거 봐. 지금이라도 안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알았잖아요. 눈치 없다는 거. 네,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인정할 때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스스로 눈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자친구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려고 노력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여자친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몇 번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고민장병도 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그 상황에서 조금은 배우고 또 고민하고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언제 화가 나는지, 언제 기분이 좋은지, 어떨 때 슬픈지 등을 체크하고 또 기록하고 공부하다 보면 여친 한정으로 눈치 빠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센스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배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고민장병은 경험할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다양한 경험과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하나씩 배워가다 보면은 당연히 언젠가는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자, 저는 여자친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눈치가 없는 사람은 본래 눈치가 없는 게 아니고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다. 오, 맞아. 맞아요. 나 이해가 돼야 돼. 맞아. 이해력 부족이구나. 맞는 말이에요. 네. 이해가 돼야 돼. 그래야 행동할 수 있어. 네, 보셨죠? 고민장병도 여자친구의 현재 상황과 기분을 이해를 하지 못해서 의도하지 않게 서운하게 만드는 걸 수가 있답니다. 여자친구분도 고민장병에게 돌려 말하거나 내 기분을 알아주길 바라지 마시고 솔직하게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고민장병의 노력과 여친의 배려가 더해진다면 앞으로도 예쁜 사랑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앞이 깜깜한 연애의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자유롭게 사랑하라 행운기 연애 상담소가 있잖아요. 프리한 사랑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기막힌 솔루션은 기본. 여러분의 마음도 토닥여 드릴게요. 프리한 사랑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장면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인싸. 자, 인권의 슬피시 오늘은 어떤 버전인가요? 네, 오늘은 아나운서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너무 기대된다. 안전한 병영, 열린 병영, 인권 보장하지. 존중이란 말은 변호의 또 다른 이름이죠. 우리들을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렛츠고. 자, 본인의 품위는 이것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언제나 품위 유지에 민감한 이분이 바로 오늘 품위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인권 긁어주는 남자 임금남 후자성과 함께하는 콜라보레이션. 자, 모셔볼까요? 자손이 형 준비됐지? 형 불렀어? 형이 오늘도 간지러운데 좀 긁어줄게. 이제 시작한다. 반응 집중하자. 세면 세죠. 왜 이렇게 귀여워. 저기 죄송한데 앞머리 좀만 길게 잘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이번에 휴가 나가는데 여기랑 여기 좀 센스 있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센스 있게. 자, 원빈으로 잘라놔라. 무서워? 미용실은 좀. 어머머머머머머. 저? 느긋해. 굉장히
전혀 개의치 않네요. 이 여자분들이 남자들 샤워 빨리 하는 거 보면 많이 놀라시는데 이제 왜 그런지 아실 것 같아요. 네. 참 이 군인의 품위를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자, 그럼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대에서 이렇게 유독 청결을 강조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군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병력 관리에 있어서는 청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현재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는 집단 생활에 있어서는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는 민간보다 방역 수칙을 더 강화해서 적용하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최소화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집단 생활도 있지만 아무래도 남자들이 여자들보다는 위생관념이 아주 살짝 조금 떨어지는 게 조금 있어요. 그 훈련도 힘들고 고된데 씻는 거는 너무나도 귀찮고 그러니까 위생에 대해서 엄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격하게 안 하면 안 씻어요. 원래 또 학교 다닐 때도 남녀공학인 친구들은 잘 씻는데 그 남은 거는 잘 안 씻잖아요. 그렇죠. 예, 군대도 그런 개념인 거죠. 자, 효자손 영상에서 나왔던 게 오이비누였잖아요. 근데 저 오이비누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그 냄새가 왜 이렇게 손 닦고 나면 남아 있는데 그 좀 좋잖아요. 좀 상쾌하잖아요. 근데 군대에서도 많이 쓰나 봐요. 두 분도 혹시 쓰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이 비누를 많이 쓴 게 아니라 오이 비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이 비누로 세수하고 그 빨래 비누가 없을 때는 오이 비누로 속옷, 양말, 전투복까지 빨다 보니까 온 몸에 오이 향. 진동을 해줘, 오이 향. 저도 이제 2011년 군번인데요. 오이 비누는 아니었습니다. 예. 노란색이었어요. 노란색인데 인삼 비누? 그냥 기본적인 비누로 바뀌었고 저는 이제 이등병 때부터 아까 전에 효자손 영상에서 병장 풀세트 있죠. 저는 이등병 때부터 풀세트를 썼어요. 아, 진짜? 이제 열린병이기 때문에 예. 뭐 상병만 저걸 써라 병장만 그게 아니라 전부 다 예. 되게 편하게 생활했죠 군생활을. 그러니까 이게 호불호가 진짜 심하게 갈리더라고요, 오이비누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어떠신가요, 다른 분들은? 근데 오이 못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요. 그 냄새 진짜 싫어하시는 분들 오이 있어요. 냄새를? 아, 예. 근데 그 저희 전우 중에도 오이를 못 먹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하여튼 되게 힘들어하더라고. 아, 오이 비누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향이 진짜 싫거든요. 근데 먹는 것도 아닌데 그게 향도 맞아, 향이 그런가 봐. 싫어하는 사람도 네, 맞아요. 싫어하죠. 네, 진짜 싫어. 저 같은 경우에는 오이 비누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오이 농사 하우스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그 기억도 나고 그 싱그러운 물향이 있잖아요. 여름에 특히 쓰면은 진짜 시원한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그럼 요즘도 오이 비누를 나눠주나요? 부대마다 좀 상황 여건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부대 같은 경우에는 뭐 도땡이나 이런 브랜드가 있는 그런 비누가 지급되고 땡을? 그런 다양한 비누나 아니면 비누통이 지급되고 와. 그 이외에 부대 샤워실에 공용 샴푸, 바디워시 또 상황에 따라서 폼 클렌저, 스킨 로션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대박이다. 야, 오이 비누 하나로 그냥 온몸 다 씻었는데. 네, 근데 또 궁금한 게 왜 하필 많고 많은 비누 중에 왜 오이 비누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제가 나설 때가 됐군요. 니페 군대 TMI. 대체 군인과 오이 비누는 무슨 관계일까? 이것도 다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90년대 초반에 천연 원료를 넣은 오이 비누 그리고 살구 비누가 초특급 인기였어요. 살구 비누 그래. 네. 당연히 이제 병장들이 사제로 그 비누를 사와서 썼겠죠. 그러니까 군에서 유행이 아니라 전 국민적으로 유행이었던 거죠. 수분이 많이 함유돼 있고 피부 진정 효과도 있는 데다가 값도 싼 오이 비누가 보급 비누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향기로운 군대 이야기. 다음에 또 만나요. 급 끝내는 분위기인데. 자, 생각해보니까 다른 비누보다 향기롭고 진정 효과 있는 거는 정말 좋은 선택이었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계급이 올라가면 비누를 안 써요. 예, 아까 영상에서 봤잖아요. 부위별로 다 따로따로
쓰는 용품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로 나왔던 게 또 이발병이었잖아요. 이 남자는 머리빨이라고 또 1mm에 목숨 건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자, 분명 그 얘기는 나올 것 같은데 그 전에 저희가 군인의 머리 규정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시죠. 먹유. 육군의 경우에는 간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간부 표준형과 운동형이 있는데 표준형은 가르마를 타고 머리를 단정히 손질해서 모자 착용 시에 귀 상단에 노출된 머리가 1cm 이내로 단정해야 하고요. 운동형은 앞머리하고 윗머리를 3cm 이내로 깎고 옆머리와 뒷머리는 1cm 이내로 단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병사는 후자를 설명한 운동형에 해당합니다. 공군 병사는 앞머리 5cm, 윗머리 3cm 이내, 옆 뒷머리는 자율적으로 짧게 하고 있는데 해군 같은 경우에는 앞머리 7cm, 옆머리와 뒷머리는 귀와 옷깃에 닿지 않게, 그리고 해병대는 앞머리 3cm 이내, 옆 뒷머리는 귀 상단 5cm까지 올려 깎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부대 및 지휘관 재량에 따라서 두발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규정을 들었으니까 남자는 머리빨이다 아까 말씀해 주셨죠. 그 얘기를 해도 되겠죠? 네. 이거는 뭐 100번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군인 민간인 나눌 것 없이 똑같습니다. 옆머리 1mm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달라요. 저도 옆머리를 그 미리수에 따라서 인상이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예민하게 자르는데 그 1mm, 2mm에 따라서 가르마가 타지냐 안 타지느냐 이게 또 갈려요. 아, 그래요? 네. 뭐 이등병 때는 사실 일발병이 깎아주는 대로 가만히 있어야 되고 근데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머리 스타일을 뭐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뭐 마음 먹으면 아까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이발병한테 나 원빈처럼 하는 경우도 있죠. 예. 휴가 때 헤어스타일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발병을 누굴 만나는지가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발병이 병장이면 그냥 끝이지. 예. 나보다 좀 계급이 낮으면 예. 좀 이렇게 욕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군요. 여러분 오랜만에 시국거리 등장했다고 합니다. 지금 시국이 어디 됐나요? 자, 많이 병영 변질됐네요. 네, 많이 변질됐어요. 변했다. 병영 문화 혁신이란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국방부는 2022년 내년부터는 현역병 및 상근 예비역에게 월 1만 원의 이발비를 지급해 병사 휴식권 및 군 본연의 전투 위주 임무 수행에 전념하도록 여건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저도 이어서 좀 나서 보겠습니다. 시국이 이런 때야. 오! 와우. 자, 여름에 훈련하다 보면은 컴뱃 셔츠 항상 부족하잖아요. 한 벌에서 두 벌로 확대 보급. 자, 칫솔, 샴푸, 치약 구매에 지급했던 일용품 현금 지급액도 94,440원에서 138,600원으로 늘어서 스킨, 로션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박수 한번 네. 야, 우리 장병들한테는 정말 희소식이네요. 시국걸 두 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나왔던 얘기를 해볼까요? 5분 대기조라고 하죠. 항상 이 5분 대기조 훈련 상황이 되면은 잠도 전투복 완전히 갇혀 있고 전투화 신은 채로, 네, 전투화 신은 채로 가면을 취하는 거죠. 네. 저는 본부대 안에 경비소대가 있었어요. 경비소대가 항상 5분 대기조를 자주 했어요. 많이 봤어요. 이 부대의 성격과 조직에 따라서 완전 달라요. 포병은 일주일에 5번 이상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샤워 중에 폭까지 뛰어가야 되는데 동기 중에 한 명은 1km 남짓된 거리를 아예 맘먹고 그 거품을 안 닦은 채로 아까 이등병처럼 진짜. 거기 거품에 막 남아있는 상태로 팬티만 입고 막 뛰어갔는데 간부가 너는 진짜 군인 정신이야. 강한 친구야. 하고 포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멋있네. 이런 얘기는 부대마다 있어요. 그렇죠. 네. 이 방송 보고 따라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 포상 받으려고. 아니 눈치가 없었죠? 많이 해요. 이 얘기들이 막 전해지면서 맞아요. 많이 맞대요, 도전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부대마다 좀 다른데 공군의 경우에는 정해진 훈련이나 어떠한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5분 대기조는 거의 없습니다. 이 모든 게 비상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훈련이니까 평상시에 훈련을 잘 해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자, 오늘 군인의 품위는 위생에서 나온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자,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자, 법무관님 오늘 나왔던 영상 중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을까요? 네, 인권 침해에 해당했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상병부터 사제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등병도 사제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임들의 눈치나 뭐 어떤 협박에 의해서 오이 비누만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헌법 10조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 인권 침해입니다. 옳습니다. 모든 이에게 폼 클렌징을 허하라. 위장 크림은 정말 피부에 독이라고요. 그 이외에 다른 인권 침해에 해당 사항은 없었나요? 네, 아주 작은 사항이 또 있었습니다. 이발병에게 원빈처럼 잘라달라. 왜 아니? 이게 인권 그게 인권 침해라고요? 침해예요? 인권 침해요? 원빈의 인권 아, 침해인가요? 원빈에 대한 인권 침해구나. 내가 원빈이 아닌데 원빈처럼 잘라라라고 하는 거는 이건 불가능한 지시이기 때문에 사적 지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 그거는 너무 눈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다만 네. 당시 이발병이 느끼는 감정이나 주변 정황을 봤을 때 웃음을 유발하게 하는 행위였다면은 이발병 또한 웃어 넘겼다면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지하면 원빈이랑 똑같이 해놔라. 그럴 수도 있겠다. 눈을 부릅뜨고 겁을 주면서.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원래 비상훈련이라는 거는 사전 통보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휴식 시간에 통보 없이 비상훈련 5분 대기조를 하면은 이것도 인권 침해인가요? 당직 근무자의 통제에 따라서 휴식 시간에 사전 통보 없이 비상벨 훈련을 했다고 하더라도 단발적이고 군 기강 확립을 위한 부대 지휘 차원이었다면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육군 규정 330 부대 훈련 규정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지휘관은 5분 전투 대기 등의 임무를 해제, 조정하여 훈련 여건을 보장하고 작전 지역 내에서 훈련 시 상황 여건을 고려해 현행 작전 임무를 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분 전투 대기 부대는 현행 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로 훈련 시 상황 여건을 고려해서 비상벨 훈련을 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목적이 아닌 지휘관이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혹은 재미 위주로 한번 울려볼까? 라는 행동을 했다면 휴식 여건을 보장하지 않은 현행 작전 부대의 임무로서 휴식권을 침해한 인권 침해 행위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군인의 품위를 유지하는 기본, 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품위의 기본은 인성이라는 거 여러분 다들 아시죠? 자, 현명하고 멋진 인성을 가진 사람이 가장 품위 있다는 거 잊지 맙시다. 네, 인권 긁어주는 남자 효자손 자손형과 함께한 장병의 인권을 사수하는 인싸. 앞으로도 가려운 인권을 속 시원히 긁어드리겠습니다. 타임이지고 이제 시간은 큽니다. 어떻게 금쪽 같은 여가 시간을 채워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 고민 행복이가 말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장병 여가 시간 짜주기 프로젝트. 빈 시간 틈틈이 나와서 쉬어볼까? 다나카입니다. 네, 장병들의 여가 시간을 아낌없이 꽉꽉 채워주는 다나카. 오늘은 주제가 뭔가요? 뭡니까? 자, 일단 김대희 씨는 네, 아재인가요? 오빠인가요? 아빠? 아빠 정답. 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입니다. 네. 그러면 꼰대이님은 아재일까요? 오빠일까요? 그 사람 얘기는 하고 싶잖아요. 근데 아재하고 오빠를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그냥 뭐 나이가 많으면 아재 아닌가? 약간 그런 감성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물티슈로 손만 닦으면 오빠, 손이랑 이제 얼굴까지 다 닦으면 아저씨. 네. 발 닦아야죠. 허리띠 보고 벨트라고 하면 오빠, 혁대라고 하면 아저씨, 요대라고 하면 군인? 뭐 약간 이런. 자, 그래서 오늘의 멘토님은요, 아재와 오빠의 기준을 딱 나눠줄 분이라고 하시는데요. 그래요? 특히 이 여름 멋진 오빠로 불리고 싶다면 주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더위에 저희를 멋진 오빠로 만들어줄 멘토님 모시겠습니다. 커튼을 걷어주시겠습니까? 네, 멋진 남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 스타일을 더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강변입니다. 이거는 뭐 딱 봐도 오빠네요. 네, 요즘은 나이가 많다고 아재라고 불리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연예인분들만 보더라도 나이가 많더라도 동안이라고 오빠 소리 분들도 많고요. 20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재 소리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차이. 얼굴?
네, 바로 꾸미기 나름이에요. 네, 옷배와 아재는 한 끗 차이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맞죠. 지금 멘토님 직업이 스타일리스트시라면서요. 네네. 그럼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을 것 같은데 저에게 오늘 어떤 걸 알려주실 건가요? 사실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네, 올 여름에 이것만 배우면 평생 센스 있는 남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오늘 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네, 무성한 털을 그대로 자라나게 두면 아재인 거고 관리하면 오빠인 거죠. 네, 우리가 아무리 옷을 멋있게 잘 입어도 이런 털 관리가 안 돼 있으면 이제 스타일이 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장병분들도 보면 휴가 나가면 관리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고민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알아두면 좋은 털 관리법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슬리피 씨는 오빠라고 본인이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털 관리를 좀 하세요? 털, 네, TUL. 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눈썹의 관리 신경을 많이 써요. 진짜. 여기 스크래치 좀 내셨네요. 네, 눈썹을 항상 이제 미용실에 가면 네. 다듬어 달라고. 눈썹을 좀 이렇게 라인을 좀 바꾸니까 진짜 인상이 바뀌더라고요. 인상이. 맞아. 네. 네. 그리고 제가 원래 털이 별로 없습니다. 겨드랑이 털이 50개 정도. 셀 수 있을 정도. 그럼 셀 수 있습니다. 금방 세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저도 이제 전체적으로 얼굴에 좀 털이 많은. 오, 털 많다. 예, 그래가지고 눈썹 같은 경우도 지금 갈매기. 그러네요. 여기까지 있어요. 눈썹이 상당히 짙다 또. 예, 그리고 이제 뭐 수염 기르면은 그 구레나룻이랑 이게 수염 이게 연결돼가지고 머리랑 이렇게 연결되기까지도 해서 얼굴에 전체적으로 털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뭐 관리를 한 2주에 한 번씩은 그 눈썹은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와, 관리 엄청 잘하신다. 네,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털 관리가 정말 여러 가지 부위가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건 바로 여기입니다. 네, 바로 눈썹이에요. 뭐 지금 여성분들 포함 남성분들도 눈썹이 중요한지는 알고 계실 텐데요. 일단 눈썹에 따라 얼마나 이미지가 달라지는지 한번 화면을 보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카오. 대박 섞고. 오. 진짜 강해졌다. 아, 근데 진짜 달라. 진짜 다르다. 오. 중요해요, 진짜 눈썹이. 진짜 인상이 달라진다. 맞아. 네, 눈썹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사실은 첫인상에 있어서 좌지우지하기 때문인데요. 네, 요즘은 마스크를 많이 쓰다 보니까 눈으로 보면서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썹의 움직임도 보이고 이 깔끔하고 안 깔끔한지가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에 따라서 여자들도 이미지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쌩얼이어도 눈썹을 꼭 사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눈썹은 꼭 그리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여자 눈썹은 유행에 따라 모양도 달라지고 관리법도 까다로운데요. 네, 반면에 남자 눈썹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정말 깔끔하게 이 잔털만 정리해 주시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아이브로우 펜슬과 눈썹 칼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즉석에서 해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 시청자. 제가 하겠습니다. 급하셨다. 왜냐하면 제가 맨날 2주에 관리해도 막 눈썹이 항상 딜레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마시고 좀 앉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예, 네, 나와주세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된다. 야, 어떻게 달라질까? 여기 멘토님, 네. 지금 김수용 중에 눈썹 상태가 좀 어떤가요? 네, 사실 중인님 눈썹이 엄청 진하고 남성스러운 눈썹을 가지고 계세요. 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갈매기 눈썹이라 약간 이 부분만 좀 정돈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처음 눈썹을 다듬는다면 욕심 부리지 말고 잔털 위주로 정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 기대되지? 자, 시작해 주세요. 너무 궁금합니다, 결과물이. 네, 일단 하기 전에 이 아이브로우 펜슬을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펜슬을 보시면 뒷부분은 브러쉬, 앞쪽은 펜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이 브러쉬를 활용해서 눈썹을 빗어줄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심플하게 빗어주시면 됩니다. 네, 빗어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눈썹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정도가 정리가 됐고 저렇게 생겼구나. 눈썹이. 네, 눈썹이 엄청 잘생기셨는데 잔털이 좀 많은 편이세요. 오.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기 전에 딱 중요한 이 세 부위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미간. 거의 중요하죠. 네. 네, 그리고 눈두덩이 위쪽, 그리고 눈썹 산 위쪽만 다듬어 주시면은 훨씬 깔끔한 눈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피부가 좀 예민하신 분들은 로션은 살짝 발라주시면 좋아요. 네, 조금 더 부드럽게 잘리기 때문에 예민하신 분들은 로션을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일단 그럼 본격적으로 이 미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미간을 보시면 지금 굉장히 털이 많으신데요. 이 털 같은 경우에는 눈썹결 반대 방향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만 밀어도 사실 진짜 시원하거든요, 느낌상.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눈썹 앞머리까지 밀어버리면 안 돼요. 네, 그러면은 눈썹이 약간 이 눈보단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미간만 정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미간만 지금 살짝 밀었는데도 벌써 인상이 확 달라지네. 확 깔끔해. 인물이 사네. 뭐 누구야? 못 알아보겠. 야 이제 구분이 됐네 눈썹이. 그러네요. 이제 눈썹이 나왔네. 네, 사실은 이 미간이 또 왜 중요하냐면 네. 사실 여러분들 그 관상학도 믿으시나요? 네. 이제 복이나 운이 이 미간 쪽으로 들어온다고 하기 때문에 여성분들, 남성분들도 꼭 미간 부분은 정리해 주시는 게 좋다고 할 수 있어요. 뭐야 나 막혔어? 뭐야? 막 아니 오빠 완전 뻥 뚫렸어요. 근데 왜 이래? 그 다음에는 사실 눈썹 산 위쪽을 좀 다듬어 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남성분들은 눈썹 산이 어느 정도 살려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윗부분 잔털만 제거를 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게 사실 눈두덩이 위쪽. 네, 이 부분이 이 깔끔함에 가장 잘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제가 원래 거기까지 길게 다 자라는 스타일이었어요. 맞아요. 그 밑에까지. 만약에 눈썹이 아래쪽으로 처지게 되면은 약간 우울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랫부분을 꼭 다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썹 아래를 다듬을 때는 눈썹을 잡아주시고 살짝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그럴 경우에 위쪽에서 그냥 아래쪽으로 다듬어 주셔도 됩니다. 진짜 중요해요. 관객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일단 아랫부분만 다듬었는데 불구하고 오른쪽과 비교를 하면은 훨씬 더 좀 그러네. 깔끔해지잖아요. 깔끔하네요. 샤프하네 샤프해. 그러네. 와 몰랐는데 저렇게 해놓으니까 오른쪽이 지저분해 보이네.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계속 이렇게 있을 수 없으니까 깔끔하게 똑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와 진짜. 와. 훨씬 더 인상이 깔끔해지죠. 약간 좀 더 지적으로 보이네. 맞아. 사람이. 어려 보이고. 깔끔해 보이고. 면접 볼 때도 좋겠다, 진짜. 진짜 필수다, 고민했다. 면접 볼 때는. 네. 근데 처음부터 욕심 내지지 마시고 이런 지저분한 부분만 관리를 해주시더라도 충분히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날 있잖아요. 데이트를 하거나 뭐 미팅을 하거나 특별한 날에는 사실 눈썹을 살짝 그려줘도 좋습니다. 네, 눈썹이 진한 분들이라도 약간 빈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 눈썹에 또 상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티가 나지 않는 것처럼 이런 날에 좀 관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때는 이 아이브로우 펜슬을 사용을 해주시는 건데요. 이때 컬러를 선택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레이나 다크 브라운 컬러 정도를 사용을 하신다면 티 나지 않게 눈썹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눈썹을 이렇게 빗으로 한번 빗어주시고요. 보시면 약간 빈 공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 그냥 여성분들처럼 그리는 게 아니라 눈썹 결 방향대로 한 올 한 올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한 올 한 올 눈썹처럼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남자분들은 눈썹 앞머리가 또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또 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살짝 채워주시면 됩니다. 진해지네. 네, 그리고 약간 이게 잘못 그렸다고 하면은 이 브러쉬로 약간 지우개 역할을 하거든요. 네, 지우개를 통해서 조금 다듬어 주시면 진짜 남자지만 그렸다고 티도 안 나면서 좀 더 진짜. 진한 눈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 진짜 티가 안 나네. 앞뒤만 채워줬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네, 중이님 이렇게 관리 받아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원래 진짜 갈매기 눈썹이어서 좀 걱정이 많았는데 갈매기가
갑자기 사라졌네요. 그리고 진짜 좀 확실히 인상도 좀 더 뭔가 지적이고 깔끔해진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진짜로. 네. 네네. 그럼 얼마를 내야 되나요? 아, 오늘 무료입니다. 대박. 승희님 자리로 자,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눈썹 모양이 사람의 인상을 바꾼다는 게 진짜 맞는 말이네요. 눈썹 잔털만 정리했을 뿐인데 지적인 이미지를 또 갖게 되셨어요. 네. 네, 잔털 제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 이것마저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그럴 때는 미용실에 가셔서 머리를 자를 때 눈썹도 한 번만 다듬어 주세요. 이 눈두덩이 미간 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제 주변에 보니까 눈썹 문신하는 개그맨 후배들도 많더라고요. 뭐 저도 뭐 좀 한지 좀 되긴 했지만 아예 문신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눈썹 문신도 이 남자분들이 좀 생소하고 어려워할 수 있는데 오히려 편하게 그리지 않고 매일 완벽한 눈썹을 가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입니다. 네, 다음번 알려드릴 부위는 사실 좀 갑론을박이 예상이 되는데요. 바로 관리가 필요한 부위는 바로 여기입니다. 다리 털? 네. 이거는 진짜 감론을박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요거는 진짜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느낌이 확 달라서. 네, 그래서 제가 여성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다리털이 수북한 남자가 좋은지 아니면 다리털이 없는 남자가 좋은지 너무 궁금합니다. 극단적이다. 제가 예전에 다리털 많은 그 네. 친구들 보고 데생 같다라고 했거든요. 데생으로 이렇게. 진짜 너무 극단적이네. 그러니까 이게 꼭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거라면 네네. 저는 수북한 거. 오. 없는 건 싫어. 그냥 싫어요. 막. 근데 음. 적당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저도. 우리 남자분들은 어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부터 다리털만 많았어요. 다리털만. 이게 막 면도기로도 좀 밀어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 그렇게 관리하려고. 그래서 저는 없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수북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좀 축구할 때 이럴 때 너무 민다리면은 막 주변 남고였는데 친구들이 막 뭐라 하기도 하고 해서 저도 수북한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데생. 사실 다리털도 취향 차이인데요. 맞아요. 네, 언젠가부터가 아이돌분들 다리를 보면은 굉장히 깨끗하지 않나요? 네, 이처럼 요즘에 다리털 관리한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아도 조금 너무 과한 것 같고 너무 없으면 살짝 민망한 느낌이 있잖아요. 딱 그 중간을 만들 수 있는 수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너무 없어지 않는 적당히 살리면서 관리하는 방법이죠. 사실 이게 물이나 쉐이빙 폼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면도날이 피부에 닿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 레그 트리머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면도형, 하나는 양날형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걸 사용하든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 편하신 걸로 사용을 하시면 좋아요. 네. 일단 양날형 같은 경우에는 한쪽은 조금 날이 좀 짧게 되어 있고요. 한쪽은 날이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여러분 털을 좀 길게 유지를 할 건지 아니면 털을 좀 짧게 유지를 할 건지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미리씩을. 네. 그 왜 바리깡도 3mm, 6mm, 6mm, 예. 9mm, 11mm 있잖아요. 맞아요. 강아지 털 깎을 때도. 네, 요즘에 이런 신기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편하게 관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피부에 직접 닿지 않기 때문에 뭐 바르거나 뭐 관리하거나 폼을 바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뭔가를 바르거나 물에 젖어 있으면 커팅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마른 다리에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일단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어머니께 등짝 스매싱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신문지를 깔아놓고 그 위에서 다리털을 좀 관리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그 다리털을 일단 신문지에 올려놓고 털이 난 역방향으로 쓸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역방향으로. 네, 역방향으로 이 털이 누워 있거든요. 누워 있는 걸 세워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이 레그 트리머를 사용을 하시는데요. 네, 레그 트리머를 사용할 때도 짧게 깎을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길게 깎을 것인지 따라서 각도가 달라지는데요. 내가 좀 짧게 유지하고 싶다면은 눕혀서 네, 관리를 하시면 좋고요. 근데 내가 조금 길게 유지를 하고 싶다. 각도를 살짝 올려서 이렇게 다듬어 주신다면은 조금 더 길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평소 남자 털에 대한 도구라고 하면 면도기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끝이었던 것 같은데 남성 전용 레그 트리머라는 게 있는지 몰랐어요.
굉장히 좀 디테일하네요. 각도도 그렇고 뭐 길이도 그렇고. 네. 그래서 요즘엔 남자분들이 좀 관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품도 다양해지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네, 종합 선물 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플러스 알파인 털 관리법이에요. 사실 털 관리는 이 개인 취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취향 중에 가장 최고봉은 겨드랑이입니다. 사실 레그 트리머로 겨드랑이까지 관리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애매한 곳이잖아요. 버스에서 손잡이 잡고 있는데 너무 과해도 그렇고 또 너무 없어도 그렇고 좀 그럴 것 같거든요. 많으면 과유불급이고 너무 또 없으면 또 민망한 느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민소매를 입었을 때 차렷 자세를 했을 때 삐져나오지 않을 정도, 이 까꿍하고 튀어나오잖아요. 삐져나오지 않을 까꿍. 네, 그 부분만 좀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튀어나온 것만 이렇게 자르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레그 트리머를 사용하시거나 삐져나온 부분만 여러분들 눈썹 가위나 일반 가위로 그 튀어나온 부분만 관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합니다. 첫피뱅? 첫피뱅. 우와, 신기하다. 네, 그리고 다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곳은 사실 20대 남성분들보단 30대, 40대, 50대 남성분들까지 관심 있어하는 부분입니다. 네, 바로 코털입니다. 네, 수염이 아니라 이 코 속에 있는 코털이에요. 네, 우리가 아무리 멋있는 남자랑 이야기를 하다가 코털이 삐져나와 있으면 그 부분에 신경 쓰이지 않나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코털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삐죽 나와 있으면 손으로 이렇게 자꾸 돌려서 빼잖아요. 뽑는데 근데 이게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왜 이 그런 거? 코털은 뽑는 것보단 자르는 게 훨씬 좋다고 할 수 있는데요. 코털을 뽑게 되면 그 자리에 세균이 들어가서 모낭염, 비정정염 등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심할 경우엔 코가 부을 수가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이 코털을 뽑았었는데 뭔가 여드름이 난 것처럼 약간 부어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코털 가위와 코털 기계를 좀 사용해서 네, 관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네. 야, 우리 멘토님이 그냥 스타일리스트 이제 뭐 패션 이런 얘기만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완전 박사님이시네요. 그러면 이제 휴가 진짜 군인들 휴가에 진짜 목숨 겁니다. 휴가 때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스타일도 한번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진짜 기회가 된다면 제 전문 분야인 패션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저는 가장 멋진 남자는 외모가 아니라 자신감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처럼 깔끔하게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자신감도 올라가는 멋진 남자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스타일 멘토 스타일리스트 강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본인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산뜻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털 관리법 정말 잘 배웠습니다. 강대현 멘토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장병들의 슬기로운 여가 생활을 위한 단학과 다음 주에 더욱 유익한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건강하고 열린 병영 문화를 위해서 저희 행군기는 항상 함께합니다. 전군의 행복한 병영 생활을 위한 행복이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병내 행군 바로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친의 친구에게 동기를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너한테 딱 맞는 애가 있어. 아영아. 아영아. 데이라고 있어. 오, 좋아. 극작 야, 너 어떻게 나 그런 사람을 소개시켜줄 수 있어?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분이 아마 치과 의사일 거예요. 훈련을 나갔다 들어오면 너무 힘들어서 자동으로 이 좋은 걸 찾을 수밖에 없어요. 장병 여러분들 같은 젊은 시절에서부터 치아를 관리하는 제대로 된 습관을 들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양치 박사로 새로 태어날 수 있으실 거예요. 양치 박사.